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재석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컨텐츠도 한 300개 이상을 만들었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15년간 수천 건의 컨텐츠들을 만들고 정보도 모아서 소개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한 70% 정도는 단독주택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하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30% 정도는 단독주택을 꿈꾸거나 또는 공사를 신축이나 리모델링 계획하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엄연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은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단독주택을 굉장히 선호하고 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살기를 많은 분들이 희망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인기가 없고 안 좋은 소문만 많습니다. 아파트는 살기 편하고 집가격이 오르고 황금성이 좋고 여러가지 장점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단독주택은 관리하기 힘들다, 공사하다가 10년 늦는다, 건축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비해서 집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집을 구매하더라도 또는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독주택이 집가격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찾고 공사나 신축이나 또는 리모델링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집가격이 잘 오르는 아파트들이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이 집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건축주분들이 주춤주춤하면서 내가 이거 공사를 할 때 성공할 수 있을까? 문제되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이런 전반적인 단독주택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의 대부분은 저를 포함한 단독주택에 관련된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업체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멋지게 완성을 해서 건축주 부부 두 분하고 또 우리 디자이너들, 공사 직원분들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 재밌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식사 끝나는 말미에 건축주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 지인분께서 거의 같은 시기에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동시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가 저희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고 준공도 더 빠르게 끝나가지고 입주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약간의 섭섭함도 있었고 그 친구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는데, 심각한 하자들이 계속 나고 너무 심해서 집을 빼서 또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하고 나서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때문에 살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동정업계의 리스크라든지 잘못된 행동, 실수, 사기성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저한테 참 좋은 컨텐츠거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건축주의 지인분이 저렇게 지금 마음 아파하고 단독주택 건축에 대한 불편함, 짜증남 이거를 느꼈다면은 단독주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뒤로 1000명, 10,000명이 또 생기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소문들 같은 경우는 널리 퍼지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것, 정말 발빠르게 소문들이 퍼집니다. 이런 소문들이 점점점 대한민국에 퍼져서 단독주택은 지금도 여전히 살기 힘들다, 하자 많다, 건축할 때 사이 많이 나간다, 업체들 껄끄럽다, 5만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쫙 퍼져서 단독주택이 인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저는 미국 무대 공사에서 한 10년 장군 숙소, 장교 숙소, 바락스, 도미토리 이런 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15년째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라이센스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공사하다 보니 서울시 시장 그때도 3번 정도 상을 받았고, 장관님들한테 한 3번 정도 상을 받았고, LH 사장님한테도 상을 받을 정도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14년, 15년 동안 쌓아온 그 기술들을 오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그 공법으로 공사하면 절대 안 되고, 하자율이 너무 높고 만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가격이 이 정도니까 단독주택은 이 정도 할 거야 라는 어렴풋한 시세에 맞춰서 공법을 정하고 또 견적을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단독주택 건축주분이 살았을 때 만족도가 높일 수 있는 공법으로 해야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저가로 해서 공사를 따가지고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공사들은 앞으로의 시장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저도 이제 선언할 거예요. 이제는 공사를 많이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견적하고 기술 넣고 해서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해서 입소문이 나서 단독주택이 가치도 높아지고 집가격도 올라가고 살았을 때 너무 행복하다, 프라이빗하다, 이런 것들이 좀 널리 퍼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단독주택 리모델링 관련된 이런 공사하면 좋고 이런 공사하면 또 재밌다 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마이하우스에서는 구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구조, 기능, 미 세 가지가 건축의 이제 3대 요소잖아요. 우리는 구김이 제안서라는 걸 만듭니다. 실측도 하고 디자인을 입히고 또 공법을 익히고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건축주분들의 브리핑하는 거를 구김이 제안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됐던 그런 공법들 마련해둔 이게 요약집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설명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고 심심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재밌는 것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할 때 수도 배관, 하수 배관, 뭐 난방 배관, 전기선 뭐 이런 거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건 다 새 거예요. 신축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이 있는 동네들이 보면 올드타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오는, 골목으로 오는 이런 수도 배관들은 굉장히 오래된 수도 배관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실내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하더라도 관로 내에 이물질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보통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렇잖아요. 샤워기 필터라든지 사용하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집 안에 들어오는 관로의 첫 번째 수도 배관에다가 이만한 필터들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 안에 나오는 물들을 깨끗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로 바꾸는 그런 필터를 설치한다. 이게 좀 재밌죠. 사실은 이거는 뭐 옵션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술을 좀 재미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이건 것 같습니다. 단열, 강수, 그다음에 구조보강. 우선은 단열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공 관련된 컨텐츠를 볼 때 현관에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현관문 보고 저는 말도 안 돼, 딱 꺼버립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컨텐츠에 보면 현관문들은 방화문을 씁니다. 우리가 단열 열심히 해놓고는 현관문은 방화문이에요. 단열을, 실내를 열심히 해놓고 현관문을 단열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쓰면은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면적 단위로 제일 비싼 자재가 저희가 쓰는 자재 중에서는 이 현관문인 것 같아요. 현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에 200만원 전후 정도의 굉장히 비싼 문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겨울철에 실외가 영하 뭐 10도, 15도 막 이 되는 굉장히 추운 외기를 이 현관문 혼자서 다 버텨야 되거든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 출입문이 있고 복도가 있고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실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커버되는 게 있는데, 단독주택은 오롯이 이 현관문 혼자서 버텨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현관문을 꼭 써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이 저희가 단독주택 쓸 때 보통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정문 앞에 있는 현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주방 쪽이라든지 이제 사이드 쪽에 보면은 유리창 겸 문이 되는 그런 도어가 있어요. 제가 시스템 도어라고 하거든요. 그 시스템 도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베란다 이동할 때에 보면 터닝 도어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가운데는 전면이 유리고 테두리가 이제 PVC 착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달려 있는 이런 문을 터닝 도어라고 하기도 하고 시스템 도어라고 하던데, 이 외기에 접한 부분은 시스템 도어, 꼭 현관문에 맞먹는 성능의 단열 문을 써줘야 됩니다. 가격이 3분의 1 정도 저렴한 터닝도어로 쓰면은 그 문은 유리로 그냥 매일 사우나처럼 닦아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단열 성능도 떨어져서 냉기가 계속 들어오게 돼 있고요. 매번 말하면 입 아프지만 유리창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3중 유리, 아무리 못해도 2중 유리에 아르곤가스가 돼 있고 로이 코팅이 돼 있는 그런 창문을 써줘야 되고, PVC 창호, 그다음에 알루미늄 창호를 쓸 때는 굉장히 고급 창호를 써줘야지만 단열 성능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빌라나 아파트용 창문을 썼을 때는 단열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집 전체가 추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경비실이 있고 주변에 보는 시선이 많아가지고 좀 방범 기능이 좀 괜찮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오롯이 혼자서 모든 것들을 건축주분이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쓰는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범 성능을 갖고 있는 저희가 창문을 쓰고 있고, 유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튜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범 시트지가 있어요. 안전 방범 필름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급에 따라서 전당포라든지 금은방 이런 데 쓰는 굉장히 두껍고 강도가 높은 제품부터 해서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쓸 수 있는 안전 필름 제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탄되는 필름도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적인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유익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선 차단 필름도 있습니다. 낮에는 조금 효과가 있지만 밤에는 우리가 내부에서 불을 켜게 되면은 그 효과가 사라지므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콘센트를 살짝 옆으로 이동하는 것도 집에 있는 모든 전선을 다 제거하고 모든 전선관은 내와 CD관에 넣어가지고 각 위치별로 넣어줘야 됩니다. 돈 아끼려고 내와 CD관 안 쓰고 일반 CD관 쓰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든 전선 다시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위치별로 차단기, 현관 앞쪽에 정보통신함 넣어가지고 각 집별로,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아파트랑 똑같은 환경에 네트워크선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또 중요한 게 인덕션에 정확하게 맞춰서 공사를 해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공사는 다 무리 없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전기 내용들은 단독주택에 있어서 선택적인 부분이지만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기도 얻고 올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술들은 이런 겁니다. 2층 주택, 3층 주택 또는 뭐 지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괄소등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현관 앞에서 2층에 있는 마지막 방까지 불을 꺼줄 수 있는,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하면은 뭐 작은 방까지 수평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각 층별로 와이파이 직보키를 설치해서 집 전체가 골고루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거는 별거 아니지만 거실이라든지 또는 안방이라든지 USB 콘센트 이런 걸 설치해 두면은 어댑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USB
USB 케이블로 통해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재미삼아서 해주면은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실 IoT 스마트홈 시스템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설계해서 잘 시공을 해야지만 건축주분이 편하지, 어설프게 일반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제품 시공해가지고 설치하면은 뻑이 잘 날 수 있거든요. 편한 거보다 이거 뻑 나서 짜증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으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내부 단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리모델링 공사도 그렇고 단독주택에서는 외부 단열하는 게 가장 건축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외부 단열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공사비에 좀 부담감을 느낄 때, 두 번째는 우리 집 벽인데 다른 집의 정원에 담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공용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외부 단열할 수가 없거든요. 내부에서만 단열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0.5대 1대 2 정도의 비율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부 외부 벽체를 단열 기준을 만약 10cm를 한다면은 바닥은 5cm, 그다음에 천정은 20cm 정도의 비율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벽 단열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벽 단열보다 더 중요한 건 천정 단열입니다. 최상층에 있는 단열이 두껍게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한여름의 열대야로 인한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겨울철에도 그 많은 온기가 천정으로 해서 단열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 단열을 벽에보다 2배 이상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천정 단열이 약하면은 옥상에 받은 열기들이 새벽 3시, 4시까지도 뜨겁기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단열재 재료비야 뭐 얼마 하겠습니까? 문제는 특히 내부 단열을 두껍게 하면 할수록 실내가 너무너무 좁아집니다. 14년, 15년 전에 공사할 때만 하더라도 모든 업체들은 무슨 마법의 재료처럼 온돌이 또는 뭐 열반사 필름 같은 걸 제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단열하면 모두가 그 얇은 롤로 되어 있는 거를 시공하면은 다 해결된다고 해서 시공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한 번도 온돌이 열반사 필름을 메인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가끔 정말 단열을 완전히 할 수 없는데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얇게 바른 정도는 있지만, 이걸 메인 자재로 쓰기에는 단열 성능도 안 나오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적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연면적이 150평, 160평, 뭐 200평 넘는 주택을 했지만, 모든 건축주분들은 본인이 집이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집이 이제 단열로 인해서 좁아지면은 이제 불편하시기 때문에 얇으면서 단열 성능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회사가 VIP, 진공 단열재가 사실은 우주선에 쓰는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1cm만 돼도 스티로폼으로 땄을 때는 20cm, 30cm 두께 정도의 단열 성능을 내는 제품인데, VIP 같은 경우는 단점이 많아서 이걸 극복하고 시공할 수 있는 특허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보드류의 단열재를 넣었을 때 기밀하게 시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희는 10몇 년 전부터 해서 홈 방식의 단열재를 썼는데, 홈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수성 연지폼입니다. 수성 연지폼 같은 경우는 기밀하게 시공되지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경질 우레탄 폼에 비해서는 단열 성능이 떨어져서 좀 두껍게 시공을 해야 돼요. 하지만 수성 연지폼의 장점은 화재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썼다가 요즘엔 저희가 경질 우레탄 폼을 씁니다. 이게 대비 큰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공하기가 좀 힘듭니다. 수성 연지폼 같은 경우는 푹신푹신해서 그냥 밀어서 압착해서 시공하면 되는데, 이게 한번 굳어버리면 딱딱해져서 그 다음 공정을 봉사할 때 조금이라도 튀어나와 있으면 시공하기가 힘들어요. 얘는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건 극복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화재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지 우레탄 폼 시공을 하고 나서 두 겹 섞고 플러스 방염포를 다 돌립니다. 그래서 집안에 화재가 나도 무조건 1시간 이상 우레탄 폼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우리가 집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그건 됩니다. 속고보드 2장에 방염포라든지 뭐 이런 공법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탕정이라든지 삼성의 반도체 공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던 그런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같이 저는 공견에 가가지고 속고보드 대고 방염포 대고 여러 가지 철판 대고 해가지고 내화 시험을 한 1년 넘게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2개의 속고보드와 방염포 정도만 돼도 충분히 쓰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냄새입니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화장실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축이 됐든 리모델링 공사할 때 화장실 쪽에서 유가에서 트랩이 있을 수 있고, 그 밑에 또 P트랩이나 U트랩이 될 수도 있고, 집 밖에 나가는 정원 쪽에서 또 한 번 트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트랩을 최소 2번 이상 꺾어주면은 냄새라든지 벌레라든지, 그리고 단독주택이 은근히 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트랩들이 없으면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트랩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필요사항이고, 또 선택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억나시죠? 세탁기에서 오는 배관을 플라스틱으로 해서 저희가 암수 이렇게 껴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관에다가 이제 양옆에 너트 이렇게 볼틱 해가지고 고정해서 이렇게 하면 뭐 빠지고 막 그런 짜증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커플링이 굉장히 잘 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재미적으로 이런 부분 써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수돗물에 필터를 달아서 집 전체를 깨끗하게 쓰면 재밌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압인 것 같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배관들이 굉장히 나눠져
있잖아요. 욕실들이 1층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물 틀었을 때 양쪽이 막 쫄쫄쫄 흐른다든지 이러면은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런 일이 없도록 꾸준한 집 전체의 수압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벽열로 수도 배관을 설치해서 수도 배관도 두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를 잘 바란스를 맞춰서 했을 때 집 전체 수압이 골고루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건축주분하고 식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건축주분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물이 내렸을 때 이제 물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변기의 수압을 좀 낮췄다라는 얘기 듣고 건축주분은 약간 끼우뚱하고 저는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 배관은 수압을 짱짱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있던 하수구들이 레벨도 굉장히 잘 안 맞고 배관도 좁고, 심지어는 마당에 있는 데는 하수구들이 도자기로 구워져 있는 토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는 뭐 주철로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에 맞는 케이스 규격에 배관 크기도 중요하지만 구배라고 그러잖아요. 구배를 잘 맞춰서 찌꺼기에 인해서 싱크대나 이런 게 막히지 않도록 공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난방 배관도 화장실, 거실, 안방 모든 공간이 따뜻하게 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하는 게 중요한 다음에, 수도관 같은 경우도 가끔 부속이 불량이 나서 수도 배관에 하자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압을 며칠 동안 걸어서 테스트를 좀 해본다든지, 난방 배관도 찬물만 썼을 때는 하자가 안 나다가 뜨거운 물을 많이 썼을 때 부속들이 수축 팽창하다 보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분이 입주하기 전에 미리 이런 테스트를 해놓고 수압도 걸어서 테스트를 해놓고,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시공하는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지만 단독주택 살 때 쾌적함을 느끼고 불편함이 없어야지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고 우리들도 일이 많아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저희 회사 또 특허 제품이 하나인데, 핫토핫이라고 기존엔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판매를 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PCM 원액이 굉장히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구들장이 있었고 80년대, 90년대, 70년대 보면은 강자가를 깔아가지고 난방 온도 배관들을 잘 움켜쥐고 있다가 난방 배관 꺼도 거기서 이제 열을 뿜어주는 그런 공법들이 유행했는데, 이런 것들이 집에 무게를 너무 많이 주고, 제가 지금 특허를 받은 PCM으로 만든 핫토핫 같은 경우는 그런 자갈이나 콘크리트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잠열을 갖고 있어서 더 오랜 기간 끊고 있습니다. 난방 온도에 최적화된 레시피를 갖고 있는 PCM을 원재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도 지금 갖고 있는 게 몇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외부로 팔고 있지 않고 저희 고객들에만 서비스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열도 창문 단열, 현관문 단열, 벽체, 천정, 바닥 단열, 이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잔열로 해서 또 온기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는요, 무조건 대수성 공사 또는 개축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량도 많고 구청에 신고해서 구조 진단을 받아서 당연히 공사를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SCB임을 통해서 또는 탄소 시트를 통해서 구조 보강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춥고 물 새고 이거 뭐 불편하죠. 불편할 수 있지만 집이 붕괴하거나 기울어지거나 이런 거는 안전하고 제일 직관된 거잖아요. 저는 사실 구조 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조 보강하고 단열에서 얘기했는데, 제일 짜증나고 제일 흔히 일어나는 게 물입니다. 단독주택은 많은 분들이 물과의 싸움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물은 비로 떨어져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지하수로 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내부 있는 배관들에서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일어날 수 있고, 하여튼 집은 물과의 싸움인데 가장 많이 하는 방수, 옥상 방수, 테라스 방수입니다. 그래서 이 방수를 우레탄 방수가 맞냐, 에폭스 방수가 맞냐, 시트 방수가 맞냐, 역전 방수가 맞냐, 뭐 여러 가지 방수 공법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선은 방수는 1차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바닥이 면가리가 잘 되고 거기에 다른 방수 재질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프라이머 작업이 잘 돼야 된다. 사실은 시트 방수가 굉장히 오래 가고 좋지만 단주택은 1m 가면 꺾이고 2m 가면 꺾이고 이런 부분에는 방수 시트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건 시트 방수라고 그 위에다 또 타일을 붙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누수가 일어났을 때 어디서 새는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시 다 뜯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케미컬적인 방수, 우레탄 방수라든지 무기질 방수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인이 봐도 크랙 간 게 보입니다. 누수되고 있는 거기만 살짝 다시 보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방부목을 시공한다든지 타일 붙이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액세스 플러를 붙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음에 마감재를 붙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기존의 단독주택에 보면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오래된 단독주택 가면은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요. 그거를 많은 분들은 시골집 냄새, 정겨운 냄새 하는데 그거 그냥 곰팡이 냄새입니다. 그냥 곰팡이 냄새. 그냥 곰팡이에 펴서 그런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 곰팡이 같은 경우는 항이제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뿌려봤는데 잘 안 닦이더라고요. 저희가 케미컬적으로도 닦아내지만 안 되는 거는 그라인더에서 갈아서라도 곰팡이들을 확실히 제거해주고 단열을 해줘야지. 예전에 뜯었을 때 정말 집 안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축주는 평생 그 집에 살면서 본인이 천식하고 비염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공사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천식하고 비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곰팡이로 인한 뭐 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갈아내고 그 다음에 단열 공사를 해야 하는 거를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라돈으로 해서 매트리스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건축주분들은 그나마 이제 귀결해서 들어요. 본인들이 살 집이니까. 근데 동종업계 있는 분들은 야 무슨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냐 별거 다 한다라고 하는데 검색해보세요. 라돈가스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이게 폐암 발생의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성북동, 평창동 안반 위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채취해가지고 라돈 테스트를 하면은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뭐 WHO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보통 한 100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언더가 좀 안전하다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집이 3,600, 3,400 나온 적도 있고 1,300, 1,200 이렇게 나옵니다. 가스로 이렇게 계속 스무스무 위로 올라오거든요. 요거 막아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스테븐고인가? 뭐 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보니까 원리 간단해요. 잘 안 찢어지는 비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몰탈 칠 때 비닐로 깔고 한다든지 또는 우레탄 성분이 있는 약간 기밀한 성능 있는 방수제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체들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독일식 3중 유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집 전체를 굉장히 기밀하게 만듭니다. 단열 현관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는 닫을 때 어떤 느낌이 나면 승무원이 항공기 문 닫을 때 척척하면서 닫는 거 보셨죠? 그런 느낌 납니다. 굉장히 기밀하게 이게 닫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단열은 잘 되지만 공기가 안 통해서 우리 가족이 밤새도록 뿜었던 이산화탄소 내코로 들어오고 집 전체가 굉장히 산소 포화도가 낮아집니다. 거기다가 라돈가스도 올라오고 계속 집안에서 안 빠져라고 공기청정기 틀면 돼 라고 해봤자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가르는 거지 산소를 발생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단열이 잘 된 집, 기밀한 집은 새로운 산소를 요구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교환 환기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집 전체에 열교환 환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은 라돈가스도 필터링이 되고요. 산소 포화도도 이제 높게 만들 수 있어서, 그리고 확실히 열교환 환기된 집하고 일반 집 들어갔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뭐 한 열흘 정도 외국 갔다 집에 들어왔을 때 약간 집에 공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환기 시스템이 된 집들은 당마철에 가도 쾌적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런 환기 시스템 공사할 때는 독일 제품밖에 없었어요. 80평 정도 기준 했을 때 막 2,50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동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습 기능까지 된 굉장히 가성비 있는 국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단주택 리모델링 공사하는 분들은 되게 축복받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환기해도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굉장히 좋다. 또 하나는 최대한 집을 로봇 청소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레이아웃을 만들고 단차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로봇 청소기가 좀 더 발전해서 지금 안 쓰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쓸 겁니다. 계단도 왔다 갔다 하는 로봇 청소기가 나올 거고, 최근에 지어진 네이버 사옥 1784 같은 경우는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마이하우스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는 청소하다가 혼자 집에 들어가서 배수와 급수실을 넣어가지고 혼자서 빨래도 하고 또 더러운 물도 배수도 하고 먼지도 청소할 수 있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그 먼지 봉투만 싹 버리면 될 수 있을 정도로의 시스템을 갖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로봇 청소기가 또 집 안 어디에 덩그러니 있으면 또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가구에 싹 들어가서 안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공사도 도전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잖아요. 그래서 충전 시스템도 꼭 집안에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태양광과 연계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어컨용도 집안을 자급자족, 우리가 단열도 열심히 하고 단열로 인해서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시공을 해놨잖아요. 태양광을 능동적으로 집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은 잘하면 제로 에너지에 가깝게도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집들은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하고 나면 당연히 바퀴벌레나 이런 벌레들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공사하고 나서 2달 후, 뭐 3달 후 바로 또 바퀴벌레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도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알이 어딘가 있었나 봐요. 얘들이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철거 다 했을 때 방역 이런 거를 해서 완전히 알이나 바퀴벌레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고 곰팡이도 없애고 단열 공사하고 마감 공사 했더니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내부에서는 자동으로 서식하지 않더라 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난방 배관은 3일 동안 막 계속 때운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겨울이든 여름이든 무조건 다 합니다. 그랬을 때 베이크아웃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사를 할 때 최대한 본드류를 안 쓰려고 노력했고 이제 직결 피스를 써가지고 번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본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싱크대나 이런 것들도 목재를 써가지고 최대한 프로말데인이나 이런 것들을 VOC 좀 약한 거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조금씩은 있잖아요. 근데 거의 다 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집 3일 동안 찔 때 환기하고 해서 일부러 저희가 베이크아웃을 한 게 아니라 요때 이런 작업들을 하면은 건축주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새집 주문이라든지 눈 따가움, 뭐 아토피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에 꼭 필요한 공사들, 그다음에 옵션적인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했을 때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려서 우리 단독주택 리모델링 또는 신축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고객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공법들 공사 많이 해서 좋은 결과 남겨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훨씬 살기 좋고 고급지고 재밌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돼서 우리 모두에게 단독주택 고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평당 250
250이다 350이다 그러면은 단독세가 거기다 좀 더 비싸게 400, 500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연연해서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실측하고 정확하게 디자인하고 정확하게 건축주분의 니즈 파악해서 공법을 넣었을 때 그 가격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셔야지. 저희는 지금 평당 1000 넘어갈 때도 꽤 있습니다. 평당 800일 때도 있고요. 건축주분에 따라서 만족도 있는 공법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저가로 공사하기보다는 만족도 있는 공사를 해서 많은 단독주택 고객층이 생기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공사하기보다는 한 집 한 집 정성 들여서 공사해서 단독주택의 좋은 이미지 많이 퍼뜨려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 훨씬 럭셔리하고 살기 좋고 가치 있다라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단독주택 관련된 공법, 가구, 문화 여러 가지 또 콘텐츠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